안녕하세요. LA의 정규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자,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에서요.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 내용 한번 분석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인공지능 속도를 더 올리겠다라는 소식 살펴보고요. 자, 그리고 주말에 이란 공격을 앞두고 있는데 정권 교체를 가나라는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정리해 보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백악관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백악관의 국무회의 마치고, 바로 이제 또 언론 담당 비서관이 이렇게 이제 그 기자들과 질문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했어요. 지금 이란을 공격하냐, 뭐 기자들 중에 좀 비판적으로 이란을 때리는 거, 뭐 예를 들면 두 가지잖아요. 지금 이란 때리는 방안이 첫째 안이 핵 프로그램만 때린다. 소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거기만 때린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지금 그 이슬람의 수장이죠. 즉 이란의 최고 수장 그리고 이쪽 그 이슬람 공화국의 최고 수장 중에 하나죠. 그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 아야톨레 이 소위 하메니 아닙니까? 자, 사진에 나오는 이분인데, 자, 이 사람까지 제거할 것이냐. 그런 지금 내용들이 주고받으면서요. 자, 일단 확실하게 백악관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란이, 아래쪽에 보십시오. 빨간색으로 하는 거. 이란이 produce nuclear weapon in copper weex라고 합니다. 이란이 수준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백악관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답이 다 나오는 거죠. 오른쪽 편에 보세요. 오늘 그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 핑크빛으로 하려 보면요. Let's be very clear라고 합니다. 자, 이건 백악관에서 나온 얘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자, 일단 분명히 해둘 게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세상이 잘 모르는 거는 이란이 지금 has all that it needs to achieve a nuclear weapon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핵무기를 얻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모든 걸 지금 다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All they need is a decision from a supreme leader to do that 이러는데, 자, 결국 지금 다 갖추고 있는데 생산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이제 이 하메이니의 최종적인 리더, 즉 supreme leader잖아요. 그 최고 권력자의 최고 이 마지막 결정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결정자가 이제 신호만 보내면요. 이거는 뭐예요? 몇 주 내에, a couple of weeks 수준 내에 이 핵무기를 완성, 즉 생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핵무기 생산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최종 결정만 남았는데, 자, 이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결국 이걸 그대로 두느냐 안 두느냐. 왜 이스라엘이 화들짝 지금 공격을 하느냐. 그리고 미국도 빠르게 지금 태세 전환을 해서 G7까지 좀 멈추고 돌아와서 왜 트럼프가 이제 파이널 디시전만 남았다 왜 얘기하느냐. 자, 그게 바로 이겁니다. 자, 지금 이란은 수준의 이 하메니가 결정을 내리면요. 핵무기 생산이 가능해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핵무기 생산이 가능해지면요. 이제 본인들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미국의 가장 위협이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협이 되고, 그리고 미국에 위협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뭐 이스라엘하고 미국에가만 위협되겠습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위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뭐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 중에 뭐 이런 또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그 음모론을 또 제기하면서 이거는 뭐 벤자민 네타냐후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때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리고 이란이 정말 뭐 핵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미 지금 이란 내에 이스라엘 쪽에 굉장히 많은 이 스파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미국도 그 안에 다 내보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는 순진하게 이걸 접근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이란이 지금 거의 모든 테러에 다 배후했거든요. 하마스, 그리고 레바논에 우리 그 헤즈볼라, 그리고 시리아도 그동안 이란이 뒤에서 밀었죠. 러시아하고. 근데 최근에 지금 그 하마스 융단 폭격으로 쓸어버렸죠. 헤즈볼라 거의 뭐 지금 쓸어버렸죠. 시리아 정권 완전히 이제 갈아버렸죠. 지금 친미 정권으로 갈아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는 정부가 바뀌니까 확실히 이제 그 테러가 별로 없는, 공격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그 배후가 뭐냐면은 바로 이란이죠. 이란의 지금 혁명수비대 쪽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나서진 않지만 다양한 루트로 지금 이 작은 테러리스트들 계속해서 후원하고 있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이 왜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뭐 그냥 우리가 이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잘못했네 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정말 이란이 핵무기를 이제 완성했다? 세계에 알린다? 그래 되면요. 지금 이스라엘도 함부로 비행기를 날려서 공격을 못해요. 왜냐? 이란이 핵무기를 날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조그만데 그냥 여러분 쑥대밭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사실 만약에 핵무기를 가지고 뭐 이렇게 위협하게 되면요. 쉽게 함부로 할 수가 없다고요. 왜냐면 핵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기 전에 아예 그냥 지금 공격을 때려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란은 종교일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종교 지도자가 그냥 극단적으로 종교적으로 취해가지고 결정 내려버리면요. 이성은 마비되고 그래 되면 사실 이거는 out of control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미리 선제 공격을 하는 거고 미국이 빠르게 움직이는 이유도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미 내부 첩자들, 스파이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말 그대로 몇 주 내에 이란이 핵무기 완성이 임박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때려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둘 중에 하나죠. 아니면 둘 다인데 결국은 이 핵무기 쪽을 아예 융단 폭격해 가지고 멈추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핵무기도 때리고 지금 종교 지도자 하메이니가 한 40년 동안 너무 종교 철권 통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아예 여기까지 제거해버리고 여기에 세속 정보를 세우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대체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예 세우는 거 어떠냐? 시리아처럼. 그렇게 지금 보고 싶은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쪽이 또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란이 그래도 자기들 대리전쟁 뭐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란하고 뭔가 소위 말해서 전략적 협력 같은 걸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미국이 이번 주말 안에 결정 날 것 같습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금, 토. 또 여러 가지 타이밍을 좀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도요, 뭐라고 합니까? 지금 마지막 순간에 결정 내릴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순간의 결정은요, 핵 프로그램만 때리는 건요,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면요,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마지막 결정은 이 하메니를 제거하냐, 안 제거하냐. 거기에 지금 방점이 가 있어요, 사실은요. 거기까지 최종 허락을 내려서 아예 이번에 뿌리를 뽑자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입장은요. 자, 그 지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기 핵무기 완성되면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호르무즈 해협에 기름 첨부 선들이 중동에서 나오잖아요. 그거 지금 여러분 오만 쪽에서 이 로켓을 쏘는 테러리스트를 배후하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그런 것도 함부로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가 위협을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고에 들어갔다. 트럼프가 마지막 순간에도 결정 내릴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또 스티브 아이즈만이라고 또 이 투자 전략가 중에 한 사람이요. 자, 이란 문제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좋은 관점을 또 내놨습니다. 자, 결국 이스라엘 이란 이슈, 미국까지도 개입되는 이 이슈는 지금 현재 단계적으로 뭔가 조금 주춤하게 만들 수 있겠지만 potentially be extremely positive for market입니다. 시장에는 오히려 굉장히 더 포지티브해질 수 있다는 거죠. extremely positive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 사람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결국 작정한 것은 앞에서 설명했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무조건 핵은 제거한다라는 거예요. 핵 시설은 무조건 때려가지고 아예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거죠. 자, 이것만으로도 주변 이 지역에 이란의 위협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핵무기를 지금 개발해가지고 이스라엘도 치고 주변에 왕자로 군림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럴 수 있는데, 자, 그걸 아예 지금 사전에 이제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란은 뭐 그냥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이 굉장히 평화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한 가지 더 나가서 미국이 정말 이 하메네이까지 제거해버린다? 그렇게 됐을 때는요, 오히려 진짜 더 좋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는요. 길게 봤을 때 지역에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로 이란이 변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속 일반 정부가 들어서서요. 자, 그렇게 해서 그냥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자라간다면 나라가, 그러면 지역에 더 이상 막 어떤 테러도요, 조직적으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지금까지는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계속 뒤에서 이렇게 미군을 괴롭힌다거나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계속 그렇게
이렇게 싸움을 해왔거든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요, 근본적으로 제거한다? 굉장히 오히려 시장에는 장기적으로 extremely positive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여러분.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장은요, 이 문제를 더 길게 봤을 때 더 좋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블랙락의 마이크 파일이라는 사람이 자, 이런 분석을 해놨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지금 테리프 샥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 충격이 앞으로 수개월간 혹은 뭐 몇 쿼터 정도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나 또 주식 시장을 보게 되면 막 시원하게 크게 뛰거나 상승하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보통 주식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조금씩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세 처음 때렸을 때보다는 굉장히 많이 회복됐죠. 자, 이제는요, 그 거의 다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는데 이게 점진적으로 쭉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느낌상은 어때요? 관세 충격이 여전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별로 오르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들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어찌됐건 앞으로 몇 달 혹은 올 하반기까지는요, 이 관세 충격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6, 7, 8, 9, 10 요 정도까지 향후 한 6개월 정도는 영향력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블랙락의 관점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들을요, 잘 기회 삼으셔야 돼요. 결국 한 6개월 지나면요, 6개월 정도 후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6개월 후에는 관세 문제가 더 이상 큰 문제가 될까? 물론 트럼프가 또 다른 막 그 예상치 못한 걸 끄집어내면 그럴 수 있겠지만 6개월 뒤로 보면요, 관세 이슈는 더 이상 not anymore, 그러니까 큰 이슈가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지금 올 11월 달 12월 달 내년 이렇게 되면요, 오히려 금리 인하도 나오면서 지금이 오히려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요. 자, 월가의 또 다른 지금 전략가는 자, 이런 분석을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지금 여전히 관세 충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당분간 재미없을 것 같다 라고 하는 skepticism, 즉 그러니까 이런 염세주의가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아직 관세가 더 영향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조금 우울한 전망들이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 전략가들은요, 어떻게 보이냐면 결국 이 주식시장의 랠리가 still has more room to run이라고 합니다. 지금 월가의 주식시장은 여전히 이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more room to run. 그러니까 훨씬 더 올라갈 여력이 더 있다라는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들 비슷한 관점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이 앞에서도 잠깐 봤지만 관세의 영향력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전쟁 지금 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런 이슈들이 시장을 흐릿흐릿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막 밀리게 하고 더 상승할 수 있는데 상승하려고 하는 거 뒷다리를 자꾸 잡고 막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상승할 여력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울한 가운데 더 올라가는 겁니다. 가령 뭐 이란 문제가 완전 깔끔하게 해결된다, 이번에 폭격으로 해서, 그러면 오히려 더 상승을 해버릴 수 있고요. 관세도 오래 안 간다 그랬죠. 이게 길어야 6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굉장한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주식시장은 상승 여력이 훨씬 더 여전히 높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지금 이 소위 그 연준의 금리 인하가 곁들여지잖아요. 그럼 이건요, 굉장히 이 상승이 힘이 더 받아요. 그게 트럼프 1기 때도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막 겁먹고 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계속 바이 앤 홀드 하다 보면요, 좋은 어떤 그 계속 꾸준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한 컨퍼런스에 또 스피커로서 인터뷰한 내용이거든요. 나와서 했던 얘기들이 굉장합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 중에 몇 가지 발췌해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위에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보세요. 테슬라 works closely with the xAI라고 합니다. 머스크가요,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테슬라가 xAI와 긴밀하게 협동
합성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사실 xAI는 테슬라랑 다른 회사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IPO 상장된 정식적인 공적인 회사고요.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회사고, xAI는 그냥 머스크의 개인 회사나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둘이가 그렇게 협력할 수 있을까? 협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xAI 말 그대로요. X는 트위터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트위터라고 하는 플랫폼, 이것과 그리고 AI를 갖다 붙였죠. 여기에 이제 그록이 나오고 슈퍼컴퓨터를 지금 이따가도 한번 들여다보겠지만 어마어마한 GPU를 돌려가지고 데이터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데이터 센터를 지금 차려놓고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위터에 있는 방대한 정보들이죠. 그 데이터들을 그대로 지금 이 그록이 다 섭렵하니까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바로바로 이 소위 그록이 가져가니까, 얼마 전에 샘 알트만이, 챗GPT 운영하는 샘 알트만이 자기도 플랫폼이 필요할 것 같다고, 플랫폼을 인수해야겠다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럴 정도로 이미 지금 xAI는요, 이 트위터 인수가, 과거에 머스크가 그것 때문에 주가도 떨어지면서 욕을 엄청 들어먹었잖아요. 테슬라들 안에서도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요, 이게 신의 한 수였구나. 머스크가 정말 잘 인수했구나. 그때 인수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그때 인수 안 했으면요, 트럼프 대통령도 없어요. 지금 공화당은 존재할 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트위터 인수해가지고 그게 사실은 머스크도 얘기했지만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이 됐던 거죠. 자, 아무튼 지금 현재 이 xAI는 개인 회사지만 방대한 정보를 다루면서 가고 있죠. 근데 결국은 이게 테슬라가 왜 xAI와 함께 일을 하느냐? 결국은 뭐냐면요, 휴머노이드 로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위에 그 초록색으로 하려고 마지막 부분 보게 되면요, 지금 보면은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냐라는 거,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빨간색으로 하려고 보게 되면요, part of what I've been fighting, 내가 지금까지 굉장히 그 고민하고 혼자서 내적 싸움을 계속 했던, 고민하는 지점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본인도.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을 시작할 거냐 말 것이냐. 본인이 이 영역의 잠재성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볼 때, 야, 이쪽은 정말 소위 노다지인데, 이쪽은 그냥 금광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진출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엄청 했다고 합니다. 그 고민 때문에 what is slow me down a little, 그 고민이 나를 굉장히 또 주춤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요, I don't wanna make a Terminator real이라고 합니다. 나는 터미네이터를 실제적으로 만들고 싶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영화 터미네이터 보시면요, 터미네이터가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총도 쏘고, 실제로 사람에게 총을 겨눌 수도 있고, 인공지능이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총을 들고 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터미네이터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미래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렇게 갔을 때는 정말 위험한 세상이 오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은 그 머스크가 계속 과거부터 했던 얘기죠. 그래서 본인도 계속 주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요, 본인이 계속해서 I've been dragging my feet on AI and human robotics라고 합니다. 최근까지도 계속 본인이 이거 로봇을 해야 될까, 아니면은 AI 관련돼서 집중에 뛰어들까 말까 고민이 엄청 많아서 미적미적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본인이 어느 순간에 깨달음이 왔대요. 파란색으로 하려고 했어요. I sort of came to the realizations it's happening whether I do it or not라고 합니다. 야, 근데 내가 어느 순간 깨달았다는 거, 내가 이걸 안 한다 하더라도, 내가 AI와 터미네이터를 실제로 안 만든다 할지라도 다른 친구들이 벌써 뛰어들어가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샘 알트만 같은 사람이거든요. 샘 알트만이 원래 머스크가 돈을 많이 지원해가지고 그 챗GPT 그쪽에 그 회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원래 머스크가 돈 많이 후원해가지고 비영리 단체로 해가지고 오기로 했었는데, 지금 샘 알트만이 완전히 배신을 때리고 이걸 영리로 바꾸겠다. 아직까지도 지금 싸움하고 있는 거지만 하겠다니까요.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 보니까 뭐지? 야, 이거는 아무나 지금 다 덤비고 있네?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자, 그럴 바에는 누구나가 악인도 선인도 누구나 뛰어든다 그러면 오히려 자기가 뛰어들어야겠다고 판단 든 거예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그러면
이거 어차피 내가 안 한다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붙잡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그걸 붙잡고 나쁘게 쓰게 되면요, 이 터미네이터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인류를 파괴하고, 혹시나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쁜 의도로 쓰게 된다면요, 얼마든지 나쁜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머스크가 내가 스펙테이터가 될 것이냐, participant가 될 거냐, 그러니까 관찰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직접 참여해서 만들 것이냐 했을 때에 본인이 I'd rather be a participant, 내가 그냥 직접 참여해서 내가 만들어야겠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한 결정이죠. 굉장히 잘한 결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먼저 머스크가 뛰어드니까 이제는 내가 직접 해야겠다라는 건, 로봇을 만들 때에 인류에게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지, 인류에게 해악을 가하는 쪽으로는 안 해야겠다. 본인이 선두에 가야겠다. 로봇과 인공지능과 이 소위 AI 쪽에서 선한 AI. 제가 여러분, 제 모토가 그거잖아요. 선한 부자잖아요. 원래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부유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고 남들을 무시하고 막 그렇게 굉장히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목표가 선한 부자죠. 주식으로 돈 벌어서 또 투자로 돈 벌어서 계속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선한 부자가 되어서 더 어려운 이웃을 더 돕는 그런,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존재로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스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존재로 가겠다는 거야. 로봇도 만들고 자율주행도 만들어서 인류를 위해서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요, 머스크의 그동안의 행보랑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일론 머스크의 회사를 만드는 거 보면요, 전부 다 인류의 가치를 위해서 일을 했다고요. 당장 눈에 보이는 돈을 보고 움직인 게 아니라 가치를 추구하면서 해왔거든요. 그 실제로 다 그래요. 전기차도 그렇고 이 우주선도 그렇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인공지능과 로봇도 해야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XAI와 함께 긴밀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록 3.5, 그록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계속 실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에게다 심는다고 말했죠. 그록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스피치로 서로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보시면 AI 인공지능 그 플랫폼들 보면은 텍스트 비디오, 뭐 문자를 집어넣으면은 비디오를 만들어내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스피치 투 스피치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로봇이, 제가 이런 예화를 많이 들어드렸잖아요. 옵티머스가 내 옆에 있다. 여러분들의 강력한 비선과요, 그냥 하버드의 학위를 10개 이상 딴 그런 친구를 10명을 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 질문해서 답을 얻을 수 있겠죠. 또 토론도 할 수 있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토론을 하려면은 또 여러 사람을 모아가지고 질문도 하고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 소위 휴머노이드 로봇의 옵티아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도 앞으로 옵티가 비서가 있으면요, 이 비서관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겠죠. 참모총장에게도 나중에 직접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옵티머스에게 네가 생각할 때 지금 이란을 공격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이런 질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란을 공격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 소위 핵시설을만 때리는 게 나을까, 아니면 이 소위 하메니르까지 제거해야 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을까, 이런 질문을 하겠죠. 그러면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그런 것을 XAI에서 훈련시킨 걸,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집어넣으면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얼마나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소위 이 X 있지 않습니까? 이 플랫폼에 있는 그 정보들을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다루고 있습니까? 근데 그런 정보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다 들어가요. 그리고 테슬라 자율주행에 다 들어가요. 그러면 다 이제 오고 가면서 질의응답을 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이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이 발생하겠죠. 그런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하는 거고요. 그 테슬라가 가장 앞서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과 자율주행에 있었어요. 자, 이어서 인터뷰 내용 중에서요, 자, 지금 XAI가 사용하고 있는 슈퍼컴퓨터의 그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저 위에 빨간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지금 그 머스크의 회사죠, XAI가 is about to bring online another, 지금 11만 개죠. 엔비디아 GB200 GPU가 새롭게 추가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테네시주의 멤피스라는 지역에 지금 그 XAI의 슈퍼컴퓨터가 세팅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그 GB200 GPU 칩을요, 여기다가 심는데 이번에 11만 개가 추가될 거라는 거예요. 1은 10K입니다. 11만 개 추가되니까 전체적으로 몇 개가 되느냐? 그러면 AI를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무려 34만 개의 GPU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서 34만 개의 GPU가 돌아간다. 자, 이건요, the largest supercomputer in the world라는 거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슈퍼컴퓨터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가장 큰 슈퍼컴퓨터가 지금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xAI요. 근데 최고 큰 슈퍼컴퓨터 xAI가 운영하는데 이거를 지금 테슬라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엄청난 그 테슬라가 발전 속도가 엄청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GPU를 보면요,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 보세요. 15만 개 H100 처음에 15만 개 했죠. 그리고 H200를 추가해서 5만 개를 더 추가했습니다. 20만 개가 돌아갔어요. 자, 여기에 이제 3만 개 GB200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11만 개 GB200이 추가적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체가 34만 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머스크가 뭐라고 했습니까? 조만간에 이제 100만 개를 다 채우겠다 그랬거든요. 100만 개의 GPU가 들어가 있는 슈퍼컴퓨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요, 머스크는 너무 잘 알죠. 이렇게 많이 공급되어서 때려박게 되면요, 엄청난 처리 속도와 그리고 결과값들이 너무 잘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스크가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벌써 34만 개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거예요. 근데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빅테크들은 이 소위 이 AI에 진출한다 그러고 AI를 한다 그러는데 돈도 투입하고 했는데 왜 아직 이런 슈퍼컴퓨터가 안 나오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만이 독보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머스크가 테슬라의 인공지능 기술자들을 데리고 가가지고요, 이 지금 xAI의 슈퍼컴퓨터 세울 때에 요거 있죠. 이거 몇 년 걸린다 그랬거든요. 그 엔비디아의 그 젠슨왕이 머스크가 팀이 이거 만든 거 보고 혀를 내둘렀잖아요. 이 슈퍼컴퓨터를 몇 년 걸릴 거를 이걸 지금 몇 주 만에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밤새서 만든 거예요. 공장에서 자면서요. 밤새서 만드는데 너무나도 잘 만든 거예요. 이거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드는 게요, 보통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도 기다리는 거예요. GPU 칩만이 또 다가 아니고요. 그것도 구하기 힘들지만 그것도 또 방대한 돈이 드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걸 구성해가지고 전기선을 빼고 이걸 하나로 만들고 돌린다라는 게요, 이게 머스크의 인공지능 팀, 즉 자율주행 팀이 아니었으면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테슬라를 지금 뭐 주가가 지금 별로 뭐 안 오르고 해서 우습게 볼 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로봇 시대, 자율주행 시대, 정말 압도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요, 그냥 길게 바에 놀다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거예요. 10배가가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또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이 인터뷰에서요, 또 정치에 관련된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요.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에 초록색으로 알아보세요. The signal to noise ratio in politics is terrible이라고 합니다. 자, 자기가 도지에 투입돼가지고 백악관도 넘나들고 트럼프랑 아이스크림도 같이 먹고 백악관에 있는, 그러면서 뭐 서로 미래를 얘기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뭐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이미 둘은요, 굉장히 많은 다른 스타일들을 갖고 있어요. 트럼프는 평생 부동산으로 다른 사람들과 협상하면서 어떻게든 뭐 더 많이 가져올 것이냐 이런 가지고 굉장히 고군분투했더라면, 머스크는요, 뭐 지금 트럼프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100배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머스크고, 세계 최고의 부자고 세계 최고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지금 산업 자체가, 비즈니스가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비즈니스잖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이 얘기를 하다 보면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기업만 놓고 보면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기업을 운영할 때 그 철학도 다른 거예요. 머스크가 추구하는 가치와 그리고 트럼프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거든요. 제가 머스크는 기본적으로 인류의, 인간을 위한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뭐 항상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인간을 위한 가치가 먼저 추구하기 때문에 돈은 따라오는 그런 축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는 반대죠. 돈을 쫓는 사람이거든요. 자, 어찌됐건 근데 지금 보시면요, I'm used to being a maximally truth-seeking environment and that's definitely not politics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이 지금 진리를 추구하는 환경을 제대로 만들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항상 뭐가 더 진리냐, 뭐가 더 옳은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that's definitely not politics라고 합니다. 근데 정치판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치판은요, 그 암투가 있고, 뒤에서 거짓말이 난무하고, 술수가 난무하고 이렇거든요. 근데 머스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 과거에 좀 해드렸잖아요. 트럼프랑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뭐냐면요. 머스크는 기본적으로 팩트가 중요하고, 바른 사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진실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인다고요. 그게 머스크가 서 있는 힘이에요. 근데 트럼프는 그렇지가 않아요. 트럼프는 지금 살아왔던 그 행동이나 삶을 보면요. 남을 일단은 뭐 또 트럼프 지지자들이 싫어할 수 있겠지만요. 그게 사실이에요. 제가 트럼프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부분도 저랑 그런 가치 추구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항상 트럼프는 뭐 남을 윽박지르잖아요. 먼저 그렇게 한 다음에 일단 뭔가 굴복하게 한 다음에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머스크는 그렇지 않아요. 남을 윽박지른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자유롭게 X에서 대화 나누면서 뭐가 더 진실이지? 뭐가 더 나은 거지? 이게 더 나은 가치라면 이걸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가치 추구를 해가지고 답을 찾아가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스타일 되게 싫어하거든요. 개인적으로도요. 그러니까 좀 속물적이거나 아니면은 너무 어떤 세속적이거나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항상 가치 추구가 먼저죠. 근데 이게 원래 여러분 기독교적 가치도 그런 거예요. 항상 뭔가 가치를 추구하죠. 뭔가 더 어떤 것이 더 바른 것이냐, 온전한 것이냐,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뭐가 더 나은 것이냐, 그런 것들을 고민하거든요. 근데 머스크가 그런 걸 고민을 해요. 인류를 위해서요. 환경 문제, 그걸 왜, 여러분, 사실 트럼프는 관심도 없잖아요. 왜 관심 없을까요? 그게 당장 도움이 안 되거든요. 기업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환경 신경 쓰잖아요? 그럼 여러분 돈을 계속 내야 돼요. 전통 산업을 하는 친구들은요. 근데 왜 그 돈 내라냐는 거예요. 환경, 내가 왜 신경 써야 되는데. 근데 큰 틀에 보면 그 환경을 여러분, 환경 이슈는 우리가 지금 현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경 쓰지 않으면요. 나중에 큰 재앙으로 다가와요. 인류가 망할 수 있다고. 그런 가치를 머스크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를 개발한 거고요. 그리고 혹시나 지구가 정말 오염됐을 때에 타 행성으로도 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큰 그림들을 다 그리고 있는 거예요. 화석 연료를 줄여 나가야 된다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가치냐고요? 아니거든요. 지금 안 해도요. 여러분들이 그냥 불태워 버리고 이 소위 말해서 환경을 위해서 분리수거하고 이거 안 해도 돼요. 뭐 지금 그게 당장 치명타를 줍니까? 근데 그게 지나 보면은 결국 모든 인류에게, 나 자신에게도, 여러분들이 당장 먹는 음식에도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오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가치를 추구한다는 게요, 어려운 일이에요. 되게 피곤한 일이거든요. 근데 머스크는 그렇게 해간다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치판에 들어오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번에도 법을 통과시키는 거 보세요. 머스크가 완전히 빡쳤던 게 뭐냐면요, 법안을 전기차 보조금하고 친환경 법은 다 그 보조금 빼면서 탄소 배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대로 유지시켜놔요. 보조금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머스크가 그 이유 하나가 굉장히 머스크를 화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랑 싸움까지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들어와 보니까 다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그런 게 안 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I'm glad to be back in technology라고 합니다. 내가 그래서 기술로 돌아온 게 너무 즐겁다는 거야. 본인은 회사로 돌아오니까 이렇게 즐겁다고. 자기는 회사를 키우고 더 이런 키워가지고 GDP를 성장시키고 국가의 부채를 더 절감시켜야겠다. 이렇게 해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반갑고요. 너무 머스크가 잘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판 안에서 트럼프랑 같이 계속 어울려서 간다는 건요, 결국 충돌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잘 정리하고 나왔고요. 관계는 그냥 적당히 잘 지내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지금 머스크가 오늘 굉장히 인터뷰에서 많은 얘기들 했는데 굉장한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좋죠?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 주식시장 문 안 여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내일 열리니까요.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 종교수였습니다.